자, 이 라즈베리 파이 5가 드디어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었으니 이제 주문하면 뭐 며칠 만에 이 라즈베리 파이 5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게임기 만드는 게 제일 낫겠지. 지난 시간에 리뷰에서 라즈베리 파이 OS도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이번엔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게 개조하기 제일 쉽긴 한데 너무 많이 해서 지겹고, 이거는 GPIO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레트로파이가 안 나와서 바토세라는 GPIO가 안 되니까 이것도 어렵겠고, 그리고 이거는 마퀴 디스플레이도 있으니까 무조건 레트로파이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바토세라 베타 버전밖에 없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그냥 휴대용 모니터 연결해서 게임기 만들기도 그렇고, 고민이네. 어떤 걸 하지? 그래, 그게 있었지. 그래, 이번엔 이거다. 원래 여기 월광부합 기판이 있는 건데 월광부합 기판이 없어서 가격도 싸고 저렴하게 잘 샀다. 여기다가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5 넣으면 되지. 자,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 HDMI 포트가 왜 없지? 이게 뭐야? 이게 어디다 연결하라는 거야 이게? 이게 월광부합에 연결하는 VGA 케이블이구나. 그러면 HDMI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걸 다 납땜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는 좀 쉽게 가나 했는데 이번 영상도 순탄치 않겠구나.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5 드디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 8GB 모델의 경우에는 레트로 게임기 만들기엔 너무 비싸고, 4GB 모델도 풀로 마이크로 SD까지 하면 거의 10만원 초반대 가격이 나오는데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런 라즈베리 파이 4 게임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2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게임기 만들어 볼만 하죠. 물론 오렌지 파이 5도 있고, 요건 좀 애매하지만 요것보다 조금 더 큰 제품의 경우에는 M100 미니 PC 이런 거 넣어서 개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오드로이드 N2L 그 정도가 딱이죠. 이 라즈베리 파이 5는 성능상으로는 오드로이드 N2L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초기라서 레트로 파이의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OS로 할 수 있긴 한데 아직 단일 프론트엔드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토세라 베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바토세라 베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임기들 어떤 거에다 넣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또 너무 많이 했죠. 개조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다 요거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하였고, 요 제품은 제가 GPIO 전용으로 만들어놔서 사실 제로 딜레이 보드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공간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제품은 이 디스플레이 교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따라 하신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것도 그렇고, 이건 더 마찬가지죠. 이것도 커뮤니티 같은데 했다는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이번에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가방용 게임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월드컵 게임기라고 2인용 게임기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1인용 버전입니다. 이동 시에는 이렇게 스틱을 여기 꽂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가방용 게임기고, 세일할 때 제가 $69 주고 샀습니다. 이 4기가 제품이 지금 $65이니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죠. 가격도 비슷하고 파워키드 A12 이런 거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가성비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만 해도 정말 무겁습니다. 네, 10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버튼, 스틱이 있으면서 이 가격이 나오는 이유는 이 내부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지난번에 월드컵 게임기 개조하는 영상도 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따로 사야 됩니다. 18650 배터리를, 충전 배터리를 3개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제품에는 대부분 월광부업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비어 있습니다. 월광부업이 없는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기판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월광부합 기판에 연결하고 이것이 아마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게임기에서 출력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게 나올 수가 있었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저렴한 대신 또 상당히 많은 숙제를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HDMI 입력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뭐 HDMI 입력이 없고 바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마도 VGA 같습니다. 월광부합에서 VGA가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기다가 라즈베리 파이를 넣고, 포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VGA와 HDMI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컨버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쉬운 게 없죠. 자, 그래서 이 HDMI, VGA 컨버터를 열어서 해당되는 신호선만 여기에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 하실 분들은 이게 난관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이 케이블이 뭐 요걸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열어보면 10인치 삼성 노트북 패널이 나옵니다. LTN101NT02라는 이 패널이 나오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AD 보드가 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면 테이프를 떼고 여기에 판매되는 제품의 단자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은 간단합니다. 요거 이 어댑터 분해해서 납땜만 몇 포인트 해주면, 그리고 또 요 전원 쪽 충전 단자를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고, 추가로 뭐 더 게임을 오래 즐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현재 배터리가 18650이 3개가 들어가는데 3개를 또 추가로 여기 병렬로 납땜을 해주시면 뭐 2배로 더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오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3개로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만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조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각각 라인 GND, 뭐 RGB 이 라인을 그래서 VGA 컨버터 해당 단자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반 이상 한 거나 다름없죠. 테스트 결과 화면도 잘 나옵니다. 이 두 선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납땜은 절대로 쇼트가 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터리를 넣었을 때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납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의 선을 끊어서 이 두 선에 점프를 시켜도 됩니다. 뭐 그게 더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12V,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광 보합으로 들어가는 12V인데 여기서 이제 라즈베리파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12V는 스텝다운 모드를 이용해서 5V로 낮춰줄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건 없고, 일단 검정색 마이너스 극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잘라서, 네, 이 두 개는 이제 기기로 들어갈 전력인데 가마 회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은 그냥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텝다운 모듈에서 12V를 5V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12V를 일단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고, 자,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일반 배터리 넣듯이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예, 마이너스 플러스,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배터리와 달리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서 요 흰 테두리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 방향 잘못 넣으시면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네,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아주 이 배터리 넣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스위치를 켜주면, 자, 이렇게 12V가 나옵니다. 12.13V, 5V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V인데 라즈베리파이 5는 5V 5A인데 일단은 해봐야 알겠죠. 네,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디오로 갈 5V 전원까지 해서 전원 파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디오가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간단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HDMI를 받는 기기에서 스피커를 지원을 안 하면 USB 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여기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실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의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겠죠.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앰프까지 필요하겠죠. 현재 바탑에는 스피커만 있기 때문에, 네, 앰프도 하나 작은 거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문제 중 하나인데, 라즈베리파이 5가 5V 5A를 표준 전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스텝다운 모듈이 3A 모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바토세라까지는 작동은 할 것 같은데, 라즈베리파이 OS에서는 출력 부족 에러 메시지를 계속 띄우지만 아마 바토세라는 잘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라즈베리파이 4로 게임기를 만들었을 때 전류가 부족하면 번개 표시를 띄우면서 스로틀링 비슷하게 속도가 떨어졌었는데, 요거는 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디오 파트 그리고 컨트롤러 파트, 제로 딜레이 보드를 이용해서 마지막 컨트롤 파트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로 딜레이 보드 작업만 남았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USB 단자를 괜히 3.0으로 해서 이게 케이블이 너무 두꺼워서 그냥 USB 2.0 연장선을 할 걸 잘못했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 이 케이블이 너무 두꺼워서 여기 간섭도 생기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 손잡이가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다닐 때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말도 안 되고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상단에 손잡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어울리는 손잡이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고무발을 달아서 이렇게 세워놓기도 좋고, 뭐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없죠. 여기 지금 포트들이 몇 개 있어서 볼륨도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 네, 충전 단자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는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네, 그리고 USB 포트까지 살짝 휘었네요. 이 케이블이 워낙 두꺼워서 제가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데도 살짝 한번 놨는데 이렇게 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켜보겠습니다. 쿨링팬 소리가 엄청나게 크네요. 자, 바토세라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스피커가 하나인데도 뭐 소리가 상당히 짱짱하네요. 네, 자, 바토세라. 자, 스타트 키를 눌러주고 컨트롤러 세팅에 들어가서 자, 매핑을 일단 해줘야 되는데 A, B, X, Y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아래쪽을 A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A, B, X, Y 뭐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그리고 하키는 이 포즈키로 잡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토세라 설치 시에 또 주의할 점은 바토세라를 마이크로 SD에 굽고 라즈베리 파이에 넣고 부팅을 먼저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러 세팅까지 하고, 뭐 물론 그 상태에선 게임들이 없겠지만, 자, 시스템 세팅에 들어가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옵션 여기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 포맷 디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ext4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에서 파라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넣어줬는데 파라곤 소프트웨어는 유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익스팻으로 포맷을 하신 다음에 다시 윈도우에 꽂아 주시면 남은 공간이 윈도우에서 인식이 됩니다. 나머지 게임을 설치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들로 하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이제 위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게임 큐브도 되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다음 세대의 바탑 게임기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뭐 드림캐스트 정도까지가 맥시멈이었는데, 뭐 물론 오드로이드 N2L 같은 거를 여기다 넣었으면은
게임 큐브 그리고 위도 되긴 하는데 살짝 성능이 떨어지죠. 게임을 즐기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양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게임 외에는 대부분 다 높은 프레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PS2도 게임 롬을 넣을 수는 있는데 현재 이 바토세라에서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대부분 되는데 나오미도 현재 이게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안 됩니다. 어떤 유튜버가 라즈베리파이 OS에서 벌칸을 설치해서 나오미 2를 돌렸는데 아주 높은 프레임으로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안 되는 게 좀 많습니다. 뭐 드림캐스트 당연히 되고, 세가 세턴도 라즈베리파이 4에서는 어려웠고 오드로이드 N2L에서는 잘 돌아갔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는 잘 되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기타 게임들은 뭐 다 잘 되던 것들이고, 그럼 게임 큐브 게임, 뭐 이제 게임 큐브 게임도 되기 때문에 정말 게임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더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소울 칼리버 2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뭐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소울 칼리버 뿐만 아니라 뭐 블러디 로어, 그리고 뭐 마리오 시리즈, 뭐 드래곤볼, 뭐 정말 많은 게임들을 이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위도 마찬가지로 뭐 2인용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2인용 게임들이 정말 많죠. 타츠노코 대 캡콤, 이전에 즐기기 어려웠던 이 게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잘 돌아가죠. 기술도 잘 되고 닌텐도 위 게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닌텐도 위 게임까지 즐겨보았습니다. 바토세라가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일단 설치해 놓으면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코어가 지원이 되면 이제 그때 또 즐길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레트로파이가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 마이크로 SD만 레트로파이로 갈아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뭐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은 PSP가 되느냐 그걸 따졌었는데 이제 PS2 게임이 어디까지 돌아갈 것인가, 이제 그걸 따질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바탑 게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칸이 제대로 지원되면 이제 나오미 2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니셜 D라든가 뭐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도 잘 됐지만 이제는 정말 100%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와, 보스까지 왔는데도 배터리가 3칸 그대로네. 납땜만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조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